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다래입니다. 고2 수능 올인반 시즌5 강의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5가 2학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고2 2학기가 참 애매한 시기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제 스스로도 그렇고 이제 나 고3이야. 주변에서도 고3이라고 하고 나도 고3 같은 마음이 막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뭐 개설되는 강의라던가 뭐 주어지는 컨텐츠들이 고3 컨텐츠라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한, 그래서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고 갈피를 못 잡고 얼레벌레 하다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기가 2학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시기가 참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고2 2학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어떻게 공부를 해야 가장 최적의 국어 공부가 될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자신감으로 김다래 강사입니다. 시즌 5부터 시작하는데요. 2학기 동안 2학기 지금 6회차씩 시즌 3에서 6, 3, 2, 18회차 강의가 진행이 될 텐데요. 18회차 동안 이 강의에서는 평가원 기출, 5개년 기출을 모두 뗄 겁니다. 단순히 풀어봤다? 아니 풀어보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이 평가원 기출과 출제 원리를 몸에 착 붙이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가원 기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어 문제 스펙트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평가원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수능 출제 기관에서 출제하는 문제가 1년에 3번 나오게 됩니다. 고3, 6모, 고3, 9모, 그리고 이제 수능 3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이 수능과 가장 근접한 수능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거리가 떨어진 게 교육청 기출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1, 2학년 때 보는 어떤 학력평가라던가 3학년 올라가서도 6, 9 수능 외에 다른 달에 보는 학력평가들은 이제 교육청 기출이 되는데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몇 달 동안 엄청 힘들게 내시는 그런 평가원 기출보다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수능과 거리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거리가 떨어지는 문제들이 EBS 문제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기타 사설모고라던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어떤 국어 문제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공부는 수능의 본질에 가까운 수능 문제와 가장 거리가 밀접한 그 문제를 공부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풀 거고요. 최근 5개년 기출을 풀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거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주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제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냥 문제집을 풀었어요. 그리고 채점했어요. 그래서 해설집 확인했어요. 거기서 공부가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은 사실 해설집 보고 틀린 문제 확인하는 것도 사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그치고 나면은 그냥 문제풀이 노동에만 그치고 내 국어 실력이 제대로 상승되는, 향상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아주 세세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도대체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능 국어 공부를 하는데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에 대한 독해예요. 그 국어 문제를 생각해보면 항상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를 잘하려면 당연히 독해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독해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처음 보는 글을 읽고 내가 이 지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넌 독해력이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이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지문에 대한 구조를 학습하는 겁니다. 수능에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요. 수능에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지문과 처음 보는 작품이 나오지만 그 기존에 나왔던 다른 지문에서 다루어졌던 구조와 흡사한 구조가 나오게 돼요. 인문지문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의 주장과 견해가 철학 용어와 함께 제시가 될 것이고요. 기술지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주고받음에 유의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오류가 생기고 그 오류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류를 어떻게 교정할지 그런 식의 패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시 같은 경우에는 정서와 태도가 중요시 돼야 되는데 부정적인 상황, 한계 상황에서 이 화자가
의지적인 태도라던가 부정적인 한계나 어떤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태도가 이 패턴이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문마다 나오는 그런 패턴들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지문 구조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독해력을 쌓아주는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구조에 따른 독해 전략을 좀 쌓아줄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올렸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문제는 뭐가 나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어 문제의 선택지는 결국 뭘까요? 핵심적인 요소는 지문과 선지의 대응입니다. 지문에 A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으면 선지에는 A-의 정보를 준 다음에 A와 A- 정보를 짝지을 수 있겠니? 이게 국어 문제를 푸는 본질이죠. 그래서 이 대응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연습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 출제자가 A-인 줄 숨겨놨는데 알고 봤더니 어이구 뭔가 이렇게 찌부러져 있는 H였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A-가 저기에 숨어 있었네? 라고 해서 지문과 선지를 대응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갈 겁니다. 세 번째, 숨은 맥락과 함정 유도를 간파한다. 사고의 정교화인데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실수했구나. 내가 이 부분을 못 봤구나. 근데 그게 나의 미스이기도 하지만 출제자가 유도한 미스이기도 해요. 출제자가 유도해 놓은 함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함정 패턴을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함정 선지를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숨겨놓는구나를 미리 공부해 놓는다면은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점점 정교해집니다. 점점 정교하게 생각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출제자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돼요. 해서 수능 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는 건 지문을 잘 읽고 선지에 대한 대응을 잘한 다음에 내가 혹여나 틀리거나 아니면 함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교하게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면 그게 수능 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채워줄 건데요. 세 가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 국어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루틴을 잡아줄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해설지 확인하고 끝. 그러니까 제가 지금 1, 2, 3단계 문풀 분석 교정 3단계를 지금 넣어놨는데 문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도 이제 나름 조급하고 나름 시간을 들였겠죠. 시간을 들여서 막 공부를 했는데 그게 제가 요구하는 수능 요구하는 퀄리티까지 따라오지는 못한 거예요. 양만 한 거예요. 양과 질이 사실은 다 충족이 되는 공부가 되어야 되는데 양만 하고 질적으로 올라오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문제풀이 노동에 불과하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애쓰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애쓰고 근데 그게 실력 상승과 성적 향상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본인도 안타깝고 선생님도 안타깝고 아이고 왜 그러니 하면서 그러지 말자라고 이제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것이 분석하고 교정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국어 공부를 한다. 우리가 국어 문제를 푼다 라고 하게 되면은 문풀에서만 끝난 거 그거 공부가 아니야. 분석하고 교정까지 꼭 나아가야지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라고 아이들 반복해서 세뇌시키고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세뇌를 시키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나가면서 문풀에서만 끝나 있으면 너 남아서 분석하고 이거 교정까지 해. 이거 분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교정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가이드하고 안내하고 아이들 독려해 나가면서 국어 공부라고 하는 건 문풀 교정 분석까지 꼭 해나가야 되는 공부다 라고 아이들의 공부 루틴을 잡아줄 겁니다. 분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 이제 지문에 대한 분석인데요. 독해력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지문을 분석할 때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지문의 뼈대를 물어봐요. 이 지문의 큰 뼈대가 뭐야? 이 지문이 뭐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잘 말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문 주고 문제 풀었는데 한 3-4문제 맞고 한 2-3문제 틀렸다고 쳤을 때 그랬구나. 그래서 틀린 문제 그냥 띡띡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 라고 했을 때 말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근데 솔직히 전 이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라면 비록 그 지문에서 얼레벌레 3-4문제 맞았다고 하지만 독해력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3-4문제 얼레벌레 맞은 거 수능 가서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능 지문에는 뼈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뼈대가 무엇인지 크게 보는 거시적 독해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촘촘하게 문단별로 정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문단 안에 문장별로 정보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심 문장이 무엇이고 부연 문장이 무엇인지, 그래서 1문단과 2문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촘촘하게 분석하면서 보는 겁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분석적으로 지문을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용을 머리로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독해 속도가 올라갑니다. 사실 수능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애로사항이 시간이거든요. 시간 모자라요, 시간 모자라, 시간 모자라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시간을 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주요 정보를 머리에 넣고요. 부연되는 정보들은 빨리빨리 거기서 조금 독해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서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지점과 빨리빨리 읽어 나가면서 조금 이해를 좀 덧붙이는, 그래서 빨리 읽고 천천히 읽고 하는 그 독해를 어디서 빨리 읽고 천천히 읽을까 하는 부분을 감별하는 게 결국엔 독해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요. 독해 속도가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모든 지문의 문장들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읽게 됩니다. 그럼 그건 사실은 이 지문 전체에서 주요 정보가 뭔지, 부연 정보가 뭔지, 아니면 첨가 정보가 뭔지, 아니면 부록 정보가 뭔지에 대한 정보들끼리의 어떤 위계를 감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해력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시적으로 문장 하나하나, 그래서 정보들 간의 관계, 문단끼리의 관계를 촘촘하게 분석을 해나가다 보면은 지문에 대한 분석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독해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독해력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시간도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해야 되겠죠. 당연히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교정. 교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국어는 사실 지식을 측정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문지문 어떤 철학자의 어떤 입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입장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어떤 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그 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지문이 주어지고 나면 그 지문에 대해서 네가 잘 이해해서 문제에 잘 적용해서 네가 그 문제를 풀었니? 라고 측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서 내가 틀렸다면은 나의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사고 과정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고 과정에 있어서 나의 개인적 사견을 집어넣었다던가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냈다거나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문제를 다르게 해석했다거나 하는 식의 사고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그 부분을 교정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교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실수하는 걸 다음 문제 또 실수합니다. 다음 문제 또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오답이 그렇구나, 정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틀렸는지, 내 사고 과정에 있어서 오류를 교정하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서 했던 실수를 저 문제에서 똑같이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내 사고 과정에 대한 교정, 이 사고 과정의 오류에 대한 교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공부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즌 5 회차별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 텐데요. 8월 24일 개강입니다. 그래서 6회차 진행을 할 거고요. 맨 첫 번째 시즌 5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 2024년도 수능인데 23년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일 최근 시행된 수능부터 해서 거꾸로 수능 6구, 수능 6구 이렇게 해서 평가원 기출을 아이들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 나갈 거고요. 시즌 6, 시즌 7 계속해서 휴강 없이 쭉 이어질 거예요. 쭉 이어져서 6구 수능 평가원 기출을 20년까지 쭉 한번 5개년을 풀어본 다음에 마지막 2회차에는 자, 우리가 평가원 5개년을 이렇게 풀었더니 독서에서 이런 패턴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어떤 출제 요소가 있었어, 이런 식의 함정을 파는 부분이 있었지 라고 총복습하는 시간 한번 가질 거고요. 문학에 있어서 야, 문학에서 고난도 문제 이렇게 냈던 거 확인했지, 보기에서 이런 식의 조심했었어야 됐던 우리 공부했었지, 그런 부분들 한번 싹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전체 고2 수능 올인반 수업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네, 수업 시간 안내 다시 한번 드릴게요. 8월 24일 토요일 날 개강하고요. 2학기 내신 휴강 없이 63, 18, 18회차 쭉 이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본 수업 토요일 저녁입니다.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클리닉은 그 앞에 한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 좀 부족한 공부들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클리닉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아이들마다 개별적인 니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해도 똑같은 3등급이라고 해도 어떤 친구들 문학이 너무 약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비문학이 너무 약할 수도 있고 비문학에서도 기술, 과학기술은 잘하는데 철학이 너무 약할 수도 있고요. 문학 개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쌤 저는 실전 훈련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쌤 저 언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법 한 바퀴를 좀 추가로 돌리고 싶어요 하는 여러 가지 각자에 맞는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 니즈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 니즈에 맞춰가지고 수능 독해 가이드, 문학 개념어, 고전문학 어휘집, 비문학 영역별 집중훈련, 그 다음에 문법 교재까지 아이들한테 제공될 컨텐츠들 빠방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점수 한 번에 확 오르기 어렵지만 반드시 올라갑니다. 학생의 성장에 대한 믿음으로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아이들과 함께 힘차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